1학기 때 배운 정수로원 내용을 복습하고 있습니다. 1장하고 2장은 앞에서 복습을 했고요. 지금부터는 3장하고 4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장은 소수들과 최대 공약수에 대한 내용을 다뤘고요. 4장은 합동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각각 3장하고 4장에서 다뤘던 7가지 절, 6가지 절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보시면 3.1절에서는 소수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분포를 3.2절에서 다뤘었고요.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성질들을 3.3절에서 다뤘었습니다. 이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유클리드가 제안한 방식인 유클리드한 알고리즘을 3.4절에서 다뤘었고요. 산술의 기본 정리를 3.5절에서 다뤘었죠. 모든 정수는 이 소수들의 거듭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신에 이 크기에 대한 그 중복성을 보려고요. 크기의 그 중복성을 고렸을 때 곱해지는 조합의 그 경우는 예외로 했습니다. 그리고 소인수분해 방법을 살펴봤고요. 페르마수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선형 디오판테스 방정식에 대해서 어떻게 푸는지 살펴봤죠. 이 선형 디오판테스 방정식은 최대 공약수랑 관련이 된다는 걸 알았죠. 그 개수들의 최대 공약수를 계산해서 나머지 상수 term을 나누는지를 보고서 해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판단했었습니다. 4장에 대한 내용은요.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3장인데요. 정수의 구조를 파악하는 기본적인 도구로서 소수들이 활용되죠. 수들을 구성하는 이 소수는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수들이에요. 그래서 이 소수들이 몇 개가 어떤 소수들이 이렇게 곱해져서 그 수를 이루는지에 대한 정보가 그 수를 파악하는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핵심 정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소수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수들 사이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 공통으로 들어있는 약수들 중에서 가장 큰 녀석이 어떤 값인지 뭐 이런 정보를 알게 되면 공약수에 대한 정보, 주어진 수들이 나누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장 5절에서 나눔셈 공식을 띠어럼 1.10에서 다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정수 A, B에 대해서 여기서는 B가 크다고 가정해 볼게요. B가 작아도 0보다 크다고 가정하는데 0보다 작아도 이 나눗셈 공식이 성립한다 하는 걸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양수 B, 양의 정수 B로 A를 나눴을 때 목 Q랑 나머지 R의 범위는 0보다 커 나왔고 B보다 작은 이런 범위를 만족하는 유일한 두 정수 Q하고 R이 존재한다 하는 게 나눗셈 공식의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가 갖는 범위는 0도 가질 수 있고요. 1도 가질 수 있고 해서 B보다 작은 1작은 수 B 빼기 1까지 가질 수 있죠. B보다 커지면 그것은 B로 나눴을 때 요 몫의 쿼션트에 해당되는 부분에 반영이 돼서 더 작은 수를 나머지로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나머지 범위는 이렇게 0보다 커 나왔고 B보다 작은 그런 범위를 만족하게 되죠. 특별히 나머지가 0인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요. 나머지가 0이 돼버리면 이 나눗셈 공식의 결과값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A는 BQ 즉 A는 두 개의 정수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B는 이제 양수라고 했는데 확장할 수 있으니까 이미 정수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게 되면 두 수 사이에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데, 이 a라고 하는 그런 수는 b의 배수라고 부른다 그랬었죠. 그리고 b라고 하는 수는 a의 약수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정수를 최대한 많이 나눠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언제까지 나눌 수 있는지, 이런 데 관심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요, A는 B하고 Q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는데, 그랬을 때 요 생긴 Q의 값을 또 나눌 수 있을 거고, 나누는 수 B도 역시 또 나눌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눠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더 쪼개져서 얻어지는 그런 수의 정보들이 있을 텐데, 걔를 더 쪼개고 했을 때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그런 경우 수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겠다는 게 직관적인 생각일 거고요. 실제로 해보니까 그런 수들이 나타나는 거고, 즉 수학적으로 포멀하게 형식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1과 자기 자신 이외에 양의 약수로 나눠지지 않는 그런 정수로 우리가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 이름을, 그 수에 대해서 소수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 소수하고 1이 아닌 그런 수를 우리가 합성수다라고 부를 거예요. 소수가 아니고 1보다 큰 정수를 우리가 합성수다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그 1절에서 몇 가지 그 렘마들을, 떼어름들을 이제 배웠었고요. 간단히 읽어보시면요. 렘마 3.3은요. 1보다 큰 모든 양의 정수는 소수 약수를 갖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웰 오더링 프로퍼티, 정렬성 원리에 의해서 증명이 가능했었죠. 그 다음에 3.1, 정리 3.1에서는요. 무수히 많은 소수들이 존재한다 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위에 있는 렘마를 이용해서 증명을 했었고요. 이때는 QN이라고 하는 정수를 만들어서 규律법을 써가지고 유한한 개수의 소수들이 존재하면 이렇게 QN이라고 하는 정수를 만들었을 때 얘는 렘마 3.3에 위배가 되는 그런 수가 경우가 돼서 모순이 나왔죠. 정리 3.2에 대한 내용인데요. n이 합성수 정수라고 하면 n은 루트 n을 초과하지 않는 소수 약수를 갖는다 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보는 우리가 주어진 어떤 수가 주어지게 되면 그 수를 이렇게 소인수분해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소인수분해를 통해 가지고 그 수의 구조를 파악하는 중요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인수분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소인수분해를 몇 번이나 해야 되는지, 뭐 그 얼마의 크기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눠보는 그 수에 대한 정보를 이 정리 3.1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n이, 어떤 숫자 n이 주어지면 그 얘는 루트 n보다 작은 그런 소수 약수를 가지니까 루트 n보다 작은 something 정수들에 대해서 주어진 수를 나눠보는 그런 작업을 해서 이 수의 소인수분의 정보를 얻으면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산술의 기본 정리도 이때 배웠죠. 그래서 모든 정수는 이제 그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하는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다뤘던 내용은요. 요 파이 x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이제 먼저 정의를 했었는데, 저 함수는 뭐냐면 x를 초과하지 않는 소수들의 개수를 출력하는 함수예요. 그죠? x를 입력으로 받아서 x를 초과하지 않는 소수들의 개수. 그죠? 이 파이 x 함수를 도입해서 정리 3.4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얘는 소수 이론을
되겠는데 소스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해주는 정리입니다. x가 무한히 커질 때 파이 x와 x 로그 x의 비의 값은 1에 수렴한다 하는 거예요.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x 로그 x라는 값하고 파이 x의 값의 b가 1로 수렴한다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x를 초과하지 않는 소수들의 개수가 결국은 x가 커지면 x 로그 x, x 나누기 로그 x의 형태로 계산이 가능하다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보조정리 3.4.1에서는요, n은 양의 정수이고 pn을 n번째 소수라고 이제 가정을 해두고 우리가 이 정리 3.4로부터 관련된 성질을 하나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pn이라고 하는 녀석을 n번째 소수라고 우리가 나타내면 걔는 대충 값이 n 로그 n의 그런 값에 근사한다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렇죠? n번째 소수는 n 로그 n의 근사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이용하게 되면 임의로 선택한 양의 정수가 소수일 확률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대충 x분의 x 나누기 로그 x의 형태로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왜냐면 이 어떤 x 값이 있고요. 1서부터 이 x 값 사이에 소수가 몇 개 있는지가 그 계산이 되어야지 전체 x의 개수 중에서 1, 2, 3, 4 해가지고 x의 개수의 숫자가 있을 때 이 중에서 소수의 개수는 여기서 x 나누기 로그 x의 값으로 계산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b의 값으로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를 마저 정리를 해보면 번부수 형태니까 로그 x분의 1의 그 비율로 임의로 선택한 양의 정수가 소수일 확률이다 라고 우리가 알게 되죠. 예를 들어서 10의 천승 근방의 정수가 소수일 확률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얘는 근사적으로 로그 x분의 1의 값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x가 10의 천승이니까 로그 10의 천승분의 1을 계산해줘야 되고, 그거는 로그 10의 천승은 1000 로그 10이니까 그거분의 1이 되겠고요. 근데 로그 10은 대략 2302, 2.302의 값이니까 걔를 1000에다 곱하면 2032분의 1의 그런 비율을 얻게 되죠. 확률 값을. 그래서 이게 10의 천승 근방의 정수가 소수일 확률은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트라이를 우리가 했을 때는요, 수를 랜덤하게 뽑아서 소수를 얻을 그런 경우는 몇 번의 시도를 해봐야 되냐면 2032분의 1의 역수, 즉 2302번을 하면 그 중에 하나는 10의 천승 근방의 정수, 소수 정수를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관련된 성질로 정리 3.5도 배웠죠. 초소 n개의 연속적으로 이웃한 양의 합성수 정수열이 존재한다. 대한 내용도 이제 다뤘었고요. 그리고 최대 공약수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다뤘었죠. 최대 공약수는 지금 소수들의 분포에 대한 내용을 다뤘고요. 최대 공약수는 공통인 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1은 두 수를 모두 나누잖아요. 그죠? 조진수 A하고 B가 있으면 1은 A도 나누고 B도 나누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는 항상 양수가 되어야 돼요. 1보다 최소한 크거나 같은 어떤 값일 거 아니에요. 최대 공약수가 GCD가. 그죠? 그리고 이런 공약수에 대한 것을 다루다 보니까 마이너스
음의 정수에 대한 약수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될 때 걔는 A의 약수들과 동일하다 하는 그런 관찰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관찰 결과를 이용하게 되면 A하고 B의 최대 공약수는 A 절대값하고 B 절대값의 최대 공약수랑 그 최대 공약수랑 이제 같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정리 3.6을 봤었는데요. A하고 B가 이제 정수이고 A하고 B의 최대 공약수를 D라고 나타냈을 때 각 수에서 최대 공약수 D를 빼면 D분의 A, D분의 B의 값이 될 텐데 얘네들 사이에 그 최대 공약수는 뭐가 되냐면 1이 돼요. 공통인 요소를 모두 다 A하고 B 최대 공약수, 최대 공통인 그런 수를 D라고 했고 그거를 뺀 녀석들을 봤을 때 공약수가 있는지 보면 없겠죠. 그죠? 근데 1은 양수를 나누니까 1이 되겠다 하는 거고요. 최대 공약수 1인 경우에 두 수의 관계를 서로서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했었죠. 이 최대 공약수에 대한 개념은 이 선형 결합하고 A하고 주어진 두 수의 선형 결합하고 관련이 되어진다 하는 거를 이제 배웠고요. 그게 정리 3.7을 보시면요. A, B, C가 정수이고 A하고 B의 최대공약수를 이렇게 왼쪽에 나타내면 A에다가 B의 C배를 해서 정수배를 해서 더한 값하고 B랑 최대공약수를 계산해 보면 같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배웠었죠. 그죠? 그리고 정리 3.8하고 3.9에서는요. 배주의 정리라고 해서 배주의 정리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다뤘었는데요. 뭐였냐면 그 배주의 정리를 다루기 전에 우리가 A하고 B의 최대 공약수는 뭐랑 똑같은지 관찰을 했었냐면 A하고 B로 만들어지는 이런 선형 결합들의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MN의 선택에 따라서 굉장히 많을 텐데 이 A하고 B의 선형 결합의 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양의 정수를 택하면 그게 바로 그 A하고 B의 최대 공약수랑 똑같다 이제 하는 거죠. 배주의 정리를 배웠었는데요. 배주의 정리는 뭐냐면 최대 공약수 A하고 B의 최대 공약수를 표현하는 나타내는 그런 그 선형 결합 MA 더하기 MB라고 여기 썼는데요. 를 만들어주는 정수 M하고 N이 존재한다. 임의의 정수 AB에 대해서 하는 게 배주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정리 3.9는요. A하고 B가 양의 정수라고 했을 때 그 A랑 B의 선형 결합으로 이루어진 그런 집합이에요. 이게 그러면 걔는 뭐랑 똑같냐면 A하고 B의 최대 공약수를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그 정수배준 수들의 집합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얘가 이제 재밌는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정리 3.10에서는 A하고 B의 최대 공약수 AB가 그 0이 아닌 정수라고 하고 A하고 B의 최대 공약수를 이제 D라고 하면 1번하고 2번 관계를 만족하는 것과 동치다 이제 하는 거였죠. A하고 B의 최대 공약수를 D라고 하면 이 D는 A랑 B를 각각 나눠야 되고요. 그죠? 또 어떤 성질이 있냐면 A하고 B를 나누는 공약수, 이 C가 공통으로 나누는 그런 공약수의 형태를 저렇게 수식으로 표현한 거죠. 공약수들이 최대 공약수를 나눠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리 3.10도 배웠고요. 이게 두 개의 수에 대한 최대 공약수를 다뤘었는데요. 그걸 일반적인 n개의 수들에 대한 최대 공약수로 확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모든 정수들의 공약수 중 가장 큰 정수가 n개의 정수들의 최대 공약수가 되겠다는 것이죠.
이때는 뭐 순서에 상관이 없어요. A1하고 A1하고 A2의 최대 공약수나 A2하고 A1의 최대 공약수는 같은 거죠. 두 개 이상의 정수들의 최대 공약수를 찾는 방법도 다뤘었고요. 그래서 n개의 주어진 수들에 대한 최대 공약수는 이 중에서 두 녀석의 최대 공약수를 계산하고 얻어진 결과값을 나머지 수들하고 또 최대 공약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전체 n개의 정수들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n개의 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약수 개념을 정의했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 개념을 정의했었고요. 저희들 공약수가 1인 케이스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서로소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mutually, relatively, prime. 그 다음에 A1하고 AN 있고요. 각 쌍마다 여기서 두 개를 뽑았을 때 두 개의 숫자들에 대해서 각 쌍마다 서로소인 성질을 만족하게 되면 pairwise, relatively, prime이라고 쌍마다 서로서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자, 최대 공약수를 정의를 했었어요. 최대 공약수는 예를 들어서 주어진 수가 두 개인 경우에 대해서 두 개의 수를 나누는 공약수, 공통인 약수 중에서 가장 큰 녀석이었죠. 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앞에서 배웠던 소인수 분해의 관점에서 본다면 조진수를 소인수 분해를 잘하게 되면 각각의 소인수 소수 팩터들을 서로 양쪽에 있는 두 수에 비교를 해가지고 가질 수 있는 그 소인수 그 소수들의 중복성 몇 개까지 중복해서 가질 수 있는지를 고려해가지고 하나씩 각 소수마다 이거를 체크해가지고 그 최대 공약수를 계산하면 되는데 문제는 조진 수에 대한 소인수분의 표현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제 수학자들이 고민을 했고요. 근데 놀랍게도 수천 년 전에 이미 유클리드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대수학자가 이 최대 공약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이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쓰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두 양의 정수에 대한 최대 공약수를 찾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유클리드 알고리즘의 그런 내용은 정리 3.11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크거나 B가 0보다 큰 관계를 만족할 때 A하고 B가 이제 정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열을 정의할게요. R0는 A, R로는 B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눗셈 알고리즘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나눗셈 알고리즘의 결과를 이용해서 이렇게 RJ는 RJ 플러스 1 곱하기 QJ 플러스 1 더하기 RJ 플러스 2의 형태로 이렇게 관계 지을 수 있고요. 나눗셈 알고리즘 결과에 따라서 이때 나머지들은 계속 작아지는, 즉 RJ 플러스 2가 RJ 플러스 1보다 작은, 나머지들은 0보다 이제 큰 그런 커나 같은 그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퀄이 빠졌는데요. 이런 식으로 정의돼서 정의된 수열을 살펴보면 Rn 플러스 1의 값이 0이 되는 경우를 만족했을 때 우리가 그 Rn번째 값을 A하고 B의 최대 공약수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유클리드 알고리즘의 내용입니다. 보조정리 3.3에서는요, 이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보조정리 3.3을 썼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주어진 두 수 E하고 D가 있을 때 E를 D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를 유니크하게 나타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E하고 D의 최대 공약수를 우리가 어떤 거랑 같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 이 D랑
나눗셈 공식에서 얻어진 이 나머지 R에 대해서 최대 공약수를 얻으면 그것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이용해서 계속 페어를 이제 짝을 지어가지고 순차적으로 얻어진 나눗셈 공식들을 재기적으로 우리가 처리해서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이제 얻었었죠. 유클리드 알고리즘이 얼마나 복잡한가 하는 것을 다루기 위해서 정리 3.12에서 다뤘었습니다. 만일 주어진 수가 이렇게 유클리드 연속적인 피보나치 수라고 했을 때 유클리드 알고리즘이 여기에 적용되면 정확히 n번의 나눗셈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최대 공약수가 1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게 맥시멈의 그런 형태인 거고요. 일반적으로 유클리드 알고리즘에 필요한 나눗셈의 개수는 그래서 라메가 좀 측정을 해봤는데 정리 3.13에서 다뤘었고요. 대충 따져보니까 더 작은 수 b에 a하고 b가 이제 있다고 한다면 b가 더 작다고 해볼게요. 더 작은 수 b에 10진 자릿수들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다 하는 거를 우리가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이 b에 록을 걸어서 로그 비트 10인 록을 걸어서 얻어지는 숫자 값에다가 5배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두 수에 대한 나눗셈들을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이 나눗셈의 개수가 이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기본 단위 연산의 개념을 적용해서 얘기를 해보면 A하고 B의 최대 공약수를 이제 계산할 때는 비고의 로그 2의 A의 3승의 비트 연산을 수반한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앞에 상수 5가 있었지만 대체로 로그 그 B 또는 로그 A 뭐 A가 더 크니까 로그 A라고 써도 성립하죠. 로그 A의 그 스텝만큼 개수만큼 나눗셈이 필요하고요. 각 나눗셈은 로그 A의 스퀘어만큼 필요하죠. 제곱승만큼 필요하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한 값, 즉 로그 A의 3승의 그 값이 기본 단위 연산으로 필요한 것이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정리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정리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거죠. 여기 써놨어요. 이렇게. 그런데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잘 활용하게 되면 나중에 뒤에서 이제 다루게 될 역원의 그 계산을 굉장히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이제 선형 결합의 형태로 나타내서 즉 A하고 B GCD 값을 아까 앞에서 정리에 따르면 A하고 B의 그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었죠. 여기 SN하고 TN으로 이제 그 개수를 이제 써봤습니다. 그러면 쟤를 재규적으로 정의된 수열을 통해 가지고 계산하는 식을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었어요. S0는 1, T0는 0, S1은 0, T1은 1로 처음에 셋업을 하고요. 그리고 SJ랑 TJ에 대한 시퀀스, 점화식을 이렇게 나눗셈 앞에서 이제 봤던 나눗셈식하고 좀 유사한데 이때는 얘를 자리 바꿔가지고 이쪽으로 옮긴 그런 폼하고는 유사해요. SA는 SA 빼기 2 빼기 QJ 빼기 1, 그 다음에 SJ 빼기 1 형태로 우리가 지금 정의를 하고요. TJ는 TJ 빼기 2 빼기 QJ 빼기 1 곱하기 TJ 빼기 1의 형태로 정의를 해서 이 각각의 그 TJ, SA랑 TJ 일반항을 계산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 가지고 n번째 스텝의 값을 그 주어진 두수 A, B의 최대 공수를 표현하는 선형 결합 개수로 계산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였죠. 그게 정리 3.14의 내용이었고 실제로 우리가 파이썬 알고리즘을 가지고 실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예를 보시면
252랑 198에 대해서 GCD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렇게 좀 표로 정리를 해본 거고요. 그러면 이때 보시면 J가 0일 때 R0은 252, 이제 J가 0이니까 R1이 되겠죠. R1은 198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목과 나머지 형태를 보면 251을 198로 나눴을 때 몫은 1이고요. 198 곱하기 1을 빼주면 250에서 빼주면 54가 되겠죠. RJ 플러스 2가 이때 54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S0랑 T0의 개수는 정의에 의해서 얘는 1, 0으로 정의가 되고요. 그다음 198하고 54를 가졌다가 또 목과 나머지 형태로 계산을 해보면 54에다가 3을 곱하면 3, 5, 15, 3, 4, 11, 162가 나오고 그게 198에 가장 가까운 큰 정수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를 계산하면 36이 돼요. 그죠? 이게 J가 1일 때 R3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S1과 ST1은 0하고 1의 값으로 정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이 두 수를 목과 나머지 형태로 써보고 이때 SJ하고 TJ 값은 앞에서 정의된 그런 점화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이런 식이 나오죠. 또 36하고 18 해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계산하면 이제 J가 3일 때 여기 R5가 되겠죠. 예. 그러면 S3, T3의 값이 이렇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18하고 그 다음에 0이 나왔으니까 나머지가 더 추가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이때 얻어진 요 값 S4 그 다음에 T4의 값을 바로 선형결합으로 만드는 그 숫자 값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형결합으로 이렇게 GCD 두수 AB의 GCD D를 이렇게 선형결합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는데 이 선형결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보시면 특별한 그런 값들 S하고 T를 이렇게 D를 표현하는 선형결합의 개수로 계산할 수 있다면 여기 하단에 있는 이런 식을 보시면요. SA 더하기 TB의 형태를 좀 이렇게 항등식의 형태지만 가운데 베리어블 K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 더하기 K D분의 B 곱하기 A 그 다음에 T 빼기 K의 D분의 A의 B를 곱한 녀석을 보시면요. 여기 지금 이 텀하고 이 텀이 사라지게 돼요. 값이 같아가지고. 그래서 무수히 많은 그 두수 AB의 최대공수를 표현하는 선형 결합식이 무수히 많다 하는 걸 알게 되죠. 이 값들이 바로 우리 배주의 개수들로 불렀던 그런 값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산술의 기본 정리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1보다 큰 모든 정수들은 비내림차순으로 표현된 소수 약수들을 이용하여 소수들의 곱으로 유일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정수가 들어오게 되면 걔를 비내림차순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뭐 가장 작은 그런 소수들의 거듭 제곱, 그 다음에 큰 소수의 거듭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 큰 소수들의 거듭 제곱해서 이렇게 주어진 숫자를 얘네들이 곱으로 나타낼 수 있었죠. 프라드 기호를 쓴다면 i1서부터 뭐 k까지 소수 pi에 여기 2i성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얘는. 자, AB가 서로소인 관련된 그런 또 렘마들을 봤었고요. AB가 서로소인 관계를 만족했을 때 A가 B랑 something 정수 C를 곱한 녀석을 나눠요. 근데 A하고 B는 서로소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최대 공역수가 1이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때는 A의 팩터가 B의 팩터하고 뭐 관련이 있는 게 없어요. 서로소인 관계를 만족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A의 팩터들은 C, 왜냐면 A가 B하고 C의 곱을 나눈다고 했으니까 B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C 쪽에 있는 부분만 영향을 주겠죠. 그쪽에 다시 얘기하면 그쪽 위에 있는 그런 소스 팩터들하고 관련성을 갖겠죠. 관계성을 갖겠죠. 그래서 정리의 내용은 A는 C를 나눈다. 결국에는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P가 소스라고 했을 때 A1, A2, AN이 양의 정수라고 해볼게요. 근데 P가 A1, A2, AN에 그냥 곱을 나누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 P는 이 A1, A2, AN, N개의 정수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나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보조정리 3.5의 내용입니다. 이런 소인수 분해에 대한 표현에 대한 내용이 비단 정수에만 우리가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은 아니고요. 얘를 수를 이제 약간 추상적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임의의 집합, 정수도 집합이죠. 그죠? 0,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수들의 집합이에요. 이 집합에 대해서 어떤 원소, 임의 원소를 그 집합 내에 그런 정수들의 곱으로 잘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그 공부를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1하고 이제 S2라고 하는 걸 보시면 이 집합을 어떻게 정했냐면 S1은 A 더하기 B의 마이너스 5의 제곱근으로 정의되어 있고요. S2는 A 플러스 B의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을 곱한 녀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소수를 1과 자기 자신 이외의 양수로 나눠지지 않는 뭐 1보다 큰 정수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수에서 했던 그런 형태로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분해가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전이시켜서 내용들을 다뤄볼 수 있습니다.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학습했었고요. 이런 소인수분해 표현을 이용하게 되면 장점을 우리가 이렇게 박스와 같이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건데요. 소인수분해 표현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떤 소수가 이 n을 나눌 수 있는 점인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그죠? 이 소인수분해 표현을 이용하게 되면 이 소인수분해 표현 안에 들어있는 소수들 아니고는 이 n을 나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n이 가질 수 있는 약수의 형태가 어떤 모습인지 알게 되죠. 그죠? 이 소수, 여기 소인수분해 표현에 나타난 소수들의 거듭제곱 지수는 여기 나타난 지수들보다 지수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선택해서 관련된 조합을 만들면 그게 바로 약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 조진수에 대한 소인수분해 표현을 알게 되면 또 다른 그런 숫자하고 최대 공약수를 계산한다든지 최소 공배수를 계산한다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주어진 정수를 소인수분해하는 방법, 직접적인 방법을 3장의 내용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봤고요. 그거는 이제 정리 3.2에서 유도된 그런 결과들. 정수 n은 그 자체로 소수이거나 또는 루트 n을 초과하지 않는 소수 약수를 갖는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2부터 시작해서 루트 n까지 조진수가 n이라고 한다면 루트 n을 초과하지 않는 모든 소수들을 하나씩 나눠보는 거예요. 조진수를 가지고. 그죠? 그래서 소수 약수가 무엇인지 이제 발견하는데, 만약에 어느 스텝에서 이제 그 소수 약수 P1을 발견하게 되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수 N의 나머지 파트들, 즉 N1까지 만약에 이거를 해가지고, P1을 이제 찾았잖아요. 그죠? P1을 찾았으니까, N에서 P1을 나눈 나머지 팩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유사한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걸 N2라고 표현해 본다면 N2에 대해서 N1이라고 표현한다면요. N1에 대해서 루트 N을 초과하지 않는 그런 소수의 약수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시작하는 그런 스타팅 포인트가 P1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왜냐면 그보다 작은 녀석들은 이미 트라이를 다 해봤기 때문에 소스 팩터가 없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니까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소인수 분해 표현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요. 근데 불행히도 아까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때 파이 루트 n번의 나눗셈을 수반하게 돼요.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 근데 n이 엄청나게 큰 수라고 한다면 루트 n번의 그런 값은 굉장히 큰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효율적이지 않게 돼요. n이 428331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오른쪽에 예를 이제 우리가 들어서 살펴봤었습니다. 자, 선형 디오판토스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7절에서 3장 7절에서 그래서 2x 더하기 3y 이퀄 5를 만족하는 그런 xy 정수 값들을 구하라 하는 문제를 이제 풀고 싶은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 3장의 지식들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는데 그게 정리 3.23의 결과입니다. A하고 B가 이제 정수라고 할게요. 그리고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D라고 나타낸다면 이렇게 AX 더하기 BY는 C를 만족하는 그런 방정식에 대해서 여기 계수 C, 아니 상수텀 C를 A하고 B는 이 X하고 Y의 계수예요. 그 계수들의 최대 공약수 D로 나눠지는지를 보고서 해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요. 즉 나눠지지 않으면 얘는 해가 존재하지 않고 나눠지면 해가 존재하는데 무한히 많은 정수들을 갖는다 하는 게 정리 3.18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해의 그런 꼴은 모습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어떤 특수해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x0하고 y0가 주어진 이런 디오판토스 방정식의 해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표현된 x하고 y의 그런 순서상들은 모든 다른 해들을 표현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x0 더하기 x의 값은요, x0 더하기 d분의 b. d는 아까 a하고 b의 최종역수로 했었죠. 그죠? d분의 b에다가 n을 곱한 값. 그리고 y는 y0 빼기 d분의 a에다가 n을 곱한 값. 이때는 이미 정수라고 해볼게요. 저렇게 이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여기는 A하고 B에 대해서 이렇게 AX 더하기 BY는 C를 만족하는 이런 이온 1차 디오판토스 방정식에 대한 해를 이제 따져본 거고요. 변수들이 베리어블들이 이제 2개 이상인 2개를 추가하는 경우도 우리가 다뤄볼 수 있고 그때도 기준은 뭐냐? 이 주어진 그 1차 식의 계수들의 최대 공약수를 계산해서 그걸 D라고 표현해보면 그 D가 이 상수텀을 나누는지 못하는지를 가지고 해의 존재성을 판단할 수 있다 하는 거였죠.